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릇이 넓고 덕 있는 사람을 대인 또 대인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반대일 경우에는 소인배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아주 좁쌀 같은 사람, 쪼잔한 사람을 볼 때에는 종짓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을 말할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좋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인이다, 호인이다, 그릇이 크고 넓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비교적 그릇이 크고 넓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이 좁다, 아량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소인배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인배 소리를 듣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재명 하면은 거짓말로 상징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또 별로 놀라거나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질 않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최근만 해도 6월 19일 국회 연설에서 자신은 불체포 특권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리를 내려놓겠다. 부연까지 했었죠.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당당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장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전날 SNS를 통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구걸하는 구걸쇼를 한번 펼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약속을 해놓고 스스로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식을 하겠다라고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정기 국회 바로 하루 전날 아무튼 오랫동안 단식을 하든 거짓 단식을 하든 이런 행태를 쭉 펼쳐왔었는데 그가 녹색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정말 단식을 하려고 했다라면은 왜 병원까지 옮겨갔어야 할까? 영장 청구를 한 그날 바로 옮겨왔습니다. 9월 18일이었었죠. 그리고 녹색병원에 가서는 어떻게 단식을 이루어갔습니까? 단식을 한다라고 대외적으로는 밝히면서 뒤로 고단히 영양제를 수액받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숨겨졌으면 될 텐데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기야 단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이죠.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인데 이재명은 일단은 단식을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은 대신에 고단히 영양제를 수액했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단식을 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하도 자기 위주로 자기 말 방식을 해서 왔으니까 왜 단식을 한다면서 단식을 끝내고 병원 간 것이 녹색병원 아니겠습니까? 단식을 계속 한다고 하면서도 녹색병원은 단식을 끝내고 회복을 하는 전문 병원이라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녹색병원으로 갔었을까? 처음에는 우리들이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의 성모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것이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이 보장이 안 되고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 녹색병원이었고 이미 미리 녹색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 녹색병원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 녹색병원으로 옮겨갔었던 것이고 그런데 녹색병원에 가서도 그것이 영양제 수액을 맞는 것이 그대로 들통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민수와 이재명이 김의겸이 얘기했던 야합은 아니지만 협업은 했다. 스스로들이 그 말을 인정하고 말한 것입니다. 한민수는 언론들에게는 절대 최소한의 수액만 맞고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재명은 뒤로 돌아앉아서 영양액을 수액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막힌 이 현실, 이게 야당 대표의 숨겨진 민낯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럽죠. 망신살이죠.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쪽팔린 짓을 이재명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자신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릅니다. 법원에 가서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단식을 하느라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조기 재판 종료를 원했었고 자신은 또 선거 유세에 직접 나가서 건강함을 또 보였었고 얼마 전에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있었죠.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때는 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의 얘기가 국회의 국정감사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위 소속의 이재명은 당연히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각에 국방위에 출석을 했어야 하는데 국방위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거짓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죄 거짓말로 이재명은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거짓말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번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놀라거나 의아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이 한마디. 항상 앞에서 해놓고 돌아서서는 부인하는 이재명이지만 이재명이 했던 그 명언을 제가 다시 한번 패러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이재명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모두는 생명이 유한하니까 목숨을 다하면은 떠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느 누군가가 이런 패러디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했더니 진짜로 죽는 줄 알더라.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로 죽었는 줄 알더라. 이런 패러디 말입니다. 왜 이런 패러디가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모욕 주는 그런 발언을 이미 이재명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니, 정치적인 수법, 수사 쓸 수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은 늘 그래왔지요.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을 그가 어떻게 뒷처리를 할지, 뒷마무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앞날,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살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면서 그때는 어떤 말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이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영화 배우 김부선 씨와의 다툼을 보면서 이재명 당신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당신은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알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쓰레기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서는 못하겠습니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신체의 점이 온통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 이 점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멀쩡한 다툼에 있어서 신체의 부위를 거론한다? 왜 신체의 부위, 점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정상적인 다툼이라면은 할 얘기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거짓말을 한 이재명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신체의 점까지 갖고 논박을 펼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재명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 말종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추잡한 삼류 저급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치부, 더러운 문제까지 들춰내면서 싸우고 있을까? 김부선 씨와의 다툼에 있어서 신체 부위까지 확인을 해야 했던 이재명을 보면서 자,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한다고 대선 후보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늘이 도왔지요. 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의 표정은 한결 밝습니다. 언제나 웃고 다닙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웃고 있는데 웃는 것이 아니라 유창훈을 만난 것은 분명히 행운이지요. 의도적이었는지 또 우연하게 유창훈을 만났는지 제2의 제3의 유창훈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재명은 엊그제 또 불기소지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또 하나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 출석할 일이 또 하나 늘었지요. 그동안 이재명은 틈만 나면은 정치검찰 국가폭력이라고 검찰을 매도했는데 이제는 검찰과의 다툼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다툼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아니라 뜨내기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제대로 전공한 전문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유창훈일 때는 작은 우산이었죠. 그 우산 1인이 쓰기도 아주 비좁은 우산이었는데 그 우산은 일회용 우산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3회 재판을 나가는데 앞으로 얼마 더 법정에 나가야 할지 우리들은 법정 출석과 함께 그 횟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궁금하지요.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주 3회다, 주 4회 법정 출석하는 것, 그것은 가지치기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 말대로 유창훈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형이 제대로 선고만 다 된다면은 50년 옥살이를 한다. 이것이 솔직한 그러한 생각이고 그런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인간적인 형벌, 법정의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의 양심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이라면 법정의 처벌보다는 자기 자신의 양심이 더 무섭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야 김부선 씨 문제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남녀가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으로야 밝힐 수 없지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양심이 주 3회나 주 4회 법정 출석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우리는 김부선이라는 배우가 오죽하면 이 다툼에 있어서 사실 여성이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감수하면서 왜 이것을 들춰낼까요? 여러 다툼을 하면서도 당신의 신체 부위를 왜 들먹였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봅시다. 당신께서는 병원으로 가서 일방적이긴 하지만 검진 행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재명은 병원까지 가서 문제의 신체 점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려 했었습니까? 법보다 몇 배, 아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양심의 법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밝힐 수 없는, 법원이 밝혀서도 안 될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정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법으로 가려지는 일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셨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